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평행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면 얘는 작은 삼각형에 있는 이 각의 크기가 큰 삼각형에 있는 이 각이랑 동의각으로 같을 수밖에 없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여기 각도도 같으니까 원래 각 두 개만 같아도 AA 닮으면 되는 건데 얘는 세 개가 다 똑같아. 그래서 충분히 각도가 같은 닮음이 된단 말이죠. 그럼 닮음인 걸 이용해서 닮음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행선이 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작은 변 하나와 큰 변 하나의 길이 비율이 2대 3이었다면 반대쪽 여기도 2대 3이 될 거다. 그리고 아래 여기도 2대 3이 될 거다라는 거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요 그림하고요, 여기 그림이 똑같지. 여기서는 내가 너네들한테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평행선 있을 때요, 얘는 그냥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순서대로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고 여기서 작은 삼각형 안에서 두 변을 먼저 고르는 거야. AB 대 BC. 그 길이 비율이 만약에 이게 2대 5였다면 그러면 그 2에 대응하는 AB에 대응하는 변 AD, BC에 대응하는 변 DE가 똑같이 그 길이 비율도 2대 5인 거를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거 안에서 찾은 길이의 비율을 큰 것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거를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고등학교 문제집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 안에 삼각형 안에 갑자기 직사각형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거기는 직각이 두 개나 들어있어. 그러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됐으므로 얘네들 둘은 평행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평행선을 이 각도로 표현해 준 거야. 그래서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둘은 닮음이, 삼각형 두 개는 닮음일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했던 대로 작은 거에서의 길이 비율을 큰 거에서 쓸 수 있고, 큰 거에서의 길이 비율을 작은 거에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에서 얘가, 아이고, 여기가 높이가 8cm고 밑변 길이가 10cm예요.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너비를 뭐라고 표현할래요? 직사각형의 너비를 뭐라고 표현할래요? 하는 문제란 말이지.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낼 수 있느냐? 높이와 밑변 길이의 비율이 4대 5잖아. 가장 간단하게. 그걸 이용해서 얘 거 높이를 4x, 밑변 길이를 5x, 이렇게 길이 비율을 4대 5인 걸 여기다 써먹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한테 표현해 보라고 했던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5x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뭐라고 표현한다? 8에서 4x를 빼고 남은 값. 그래서 한 가지 문자로 가로와 세로를 표현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삼각형 안에서의 밑변과 높이로 작은 삼각형 안에서의 밑변 높이의 길이의 비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얘처럼 모래시계 모양일 때는요, 평행선이 있을 때 얘의 역각이 이쪽이거든. 그러면 얘 대응변이 같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DA는 AB DA 대 AB는 EA 대 AC 하는 순서로 엇갈린 형태로 그렇게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길이의 비율이.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걔네들 길이 비율을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아까 파란색이, 초록색이 2대 3이라면 그러면 똑같이 빨간색도 2대 3 되고 파란색도 2대 3 되는 거, 이거를 그렇게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밑에 거 보자. 이때는요, 지금 이 삼각형의 세 변을 옳게 다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2대 3, 2대 3, 2대 3 쓸 수 있었는데, 얘는요, A부터 C까지 길이 비율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3이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EA 길이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2부터 C까지, 제일 밑에서 위까지, 위에서 밑까지로 된 게 3인 것처럼 여기도 3 되고요.
이쪽이 1대요. 그렇게 좌우는 똑같은 길이 비율로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평행선에서 길이 비율이. 그런데 위아래에 있는 얘네들을 생각할 때는 고민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얘네들 변은 요 삼각형의 한 변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써도 돼. 그런데 BC 길이 보자. 얘는 이 삼각형의 한 변인데 3이라고 하는 것보다 짧지. 그래서 3에서 1을 빼고 나면 2인 거야. 그래서 조금 복잡하니까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에서 여기가 1대 3이라고 말해주면 위에 있는 변과 아래에 있는 변은 똑같이 1대 3이 아니라 1대 2로 바꿔줘야 된다. 3과 1의 차이인 2라고 하는 것이 요 삼각형의 한 변 길이 비율이 되니까 닮음에서. 그래서 얘는 1대 2로 이 숫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꿔준다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복잡해. 잘 들어야 돼. 지금 이게 두 개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변 길이의 비와 오른쪽 두 변 길이의 비가 같아. 나는 그거를 그러면 2대 1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이게 2대 1이었다면 왼쪽에 있는 것도 2대 1이었어야 돼. 그런데 그럼 밑변 길이에 비해서 얘네들도 2대 1이 되느냐가 말이 되냐고. 2보다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더 긴 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 1이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하라고 그랬어. 밑에 거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애가 어떤 삼각형의 한 변인지를 보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길이 부분과 2라고 하는 길이 부분이 합쳐지는 큰 삼각형 AB를 한 변으로 가져서 얘는 3이 되는 거야. DE 길이 부분은 AD를 한 변으로 가지는 삼각형인 거. 그래서 DE 대 BC는 2대 3 합친 값이 와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대 여기 길이 비율을 알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왼쪽 여기가 3대 1이었어. 그럼 맨 위에서 밑으로 가는 그 순서 따라서 이쪽도 3대 1이 돼. 그럼 나는 밑변 길이가 3대 1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삼각형의 한 변인데 그건 1을 가지는 쪽이 아니고 그 옆에 3에서 1을 빼는 2를 가지는 거니까 BC 대 D는 똑같이 2대 3 된다 하는 이 흐름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진짜 제대로 된 비례식을 틀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림을 자꾸 그리는 연습해 봐야 돼.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 따라가는 거야. 2대 3은 2대 3 하는 이런 그림 그리기 연습해 볼 거예요. 봅시다. 아까 게 126쪽이었고요. 이게 127쪽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순서 선생님이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AB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AB를 찾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가요. 12가 이거 큰 변 AB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작은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작은 거, 얘는 왼쪽에 큰 거 했어요. 그러면 좌변에 왼쪽 거를 단다고 생각해요. 그럼 왼쪽 거 큰 거 다음에 왼쪽 거 작은 거 누구? X, 즉 AD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왼쪽에서 큰 거 다음 작은 거 했어. 그러면 우변은 아이고 우변은 왼쪽에서 여기는 큰 거, 작은 거, AB, AD. 그리고 좌변은 그랬고, 우변은 오른쪽에서 큰 거 먼저, 그리고 작은 거에서 AC, AE 한 거예요. 그거 어울리게 11의 X는 9대 6. 이렇게 순서대로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제대로 했어. 이렇게 비례식 나오면 얘를 먼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꾼 다음에 전항 길이가 후 배수가 되니까 4배. 그럼 후항도 2한테 4 곱하는 것이 x값이 돼서 여기는 8 된다 하고 비례식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순서 봐야 된다고 했지. 이쪽을 내가 만약에 x 대 3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평행선으로 똑같이 자르는 거대로 가져오세요. 이거 6대 8 하면 안 돼요. 6대 BD 해야 되는데 8하고 6의 차이인 2잖아. 그래서 x 대 3은 6대 2와 같다고 말해야 돼. 가장 간단하게 3대 1로 만든 후 이게 3배니까 얘도 3배 해서 x는 9입니다. 찾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밑에 것도 좀 잘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얘가 밑에 거 여기 이 부분이요. 지금 아까 선생님 되게 많이 강조한 그 부분이요. 12대 16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12대 16은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x대 16이라고 하는 건 큰 삼각형의 한 변이어서 x대 x 플러스 6까지 다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미래식 세운다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x대 12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 줄에서 봤을 때 x를 한 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한 변인 6. 그래서 x대 12의 시작은 6대 할 거고요. 그럼 x가 앞에 있어서 6이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12를 가지는 삼각형의 한 변은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6하고 3 더해서 9의 형태가 된다. 요거를 니네가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 안 되면 와서 다시 물어봐. 괜찮으니까. 그래서 기억해줘. 이거 모양이요. 평행선 있을 때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 여대의 비율이 오른쪽 여대의 비율과 같고 평행선 있을 때 왼쪽에 밑에까지 갔다 올라온 여기 비율이 오른쪽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의 비율과 같아진다. 이런 흐름들이에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딜 거쳐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왼쪽에서 간 순서랑 오른쪽에서 간 순서가 똑같다. 요게 평행선일 때 그렇게 된다. 반대로 얘는 여기 대 여기 비율과 여기 대 여기 비율 왼쪽 거의 비율과 오른쪽 거의 비율이 같다면 둘은 서로 평행해진다를 거꾸로 하는 거야. 왼쪽에 AD 대 BD의 길이의 비율과 AE 대 오른쪽 EC의 길이 비율이 서로 같다면 얘네들은 서로 평행해진다. 그래서 평행하면 B가 같아진다. 에서 역으로 B가 같으면 평행해진다 라는 얘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순서 보자 그랬어. X와 맨 끝까지 갔어. 그리고 중간에 B까지 올랐어. X 대 3, AD 대 BD 한 거야 지금. 그러면 오른쪽에서도요 똑같이 A에서 출발해서 E까지 끝까지 다 가고 위로 올라온다 해서 얘는 AE 대 EC가 AD 대 DB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대 4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12대 4를 가장 간단하게 3대 1로 만든 다음 후항 길이가 3배니까 전항도 3배 해서 3은 x는 9가 된다. 이런 느낌이요. 왼쪽 줄이 x 대 4가 되게 자른다면 오른쪽도요. 15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라지는 거 먼저 10대 5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어울리는 비례식을 세우고 간단하게 바꾼 후 연산은 조금만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래시계 모양일 때는 여기에 옷각이 이쪽으로 가니까 같은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가 아니라 여기 EA를 먼저 했다면 그 다음은 AC 요 줄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AB 대 AD 했거든. 요 줄 파란색 줄. 그럼 얘는 6대 4 된 거잖아. AB 대 AD 했으니까. 그러면 A에서 출발하는데 긴 거 먼저 그 다음 짧은 거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줄에서도 긴 거 먼저 AC 그 다음 짧은 거 AE가 됩니다. 그래서 6대 4는 X 대 6과 같아져서 말했다시피 그림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운 후 간단하게 바꿔서 연산은 조금만 한다. 후항이 3배다. 그러니 x는 3을 3배 하는 9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 마지막 3-2번 봅니다. x가 있는 걸 보니까요. x랑 비교하고 있는 그 줄 그대로 쭉 갈 건데요. 여기 D부터 맨 첫째 줄부터 저 끝에 있는 마지막까지 가는 걸로 표현했어요. x 대 20을 표현했어요. 그럼 그거 따라서 그림 그리랬어요. 반대쪽 줄에 x 여기 먼저 했으니까 여기도 4 짧은 거 먼저 한 다음에 전체 길이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x 대 20은 짧은 거 하는 4 대 합치는 16으로 만든다. 그림 그리고 비례식 세우고 간단하게 바꿔서 연산은 조금만. 그래서 x는 5인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위에 문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왼쪽 페이지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서 여기 부분에서만 선생님 강조할 부분들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그림 순서 봐봐요. 이
4대 6 하는 그 길이 비율이요. 작은 거 하고 큰 거 있지. 그럼 그걸 왼쪽 줄에서도 이걸 4대 6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4대 6은 우리가 간단하게 2대 3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 그러면 여기가 2대 3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선이 있을 때 왼쪽 줄이 2대 3이었으니 오른쪽 줄도 똑같이 2대 3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삼각형 잘라서 봤을 때 5대 x도 똑같이 여기 있는 2대 3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한 바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삼각형을 좀 잘라놨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여기 대 여기 그 비율이 여기 대 여기 그 비율과 서로 어때진다는 거야? 같아진다는 거지. 흐름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왼쪽 문제 1번 문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유형이고요. 오른쪽 2번 문제에서는 뭘 하느냐? 얘는 평행선이 두 쌍 그려져 있어요. 이거 한 쌍, 초록색 한 쌍, 빨간색 한 쌍이 그려져 있는데 초록색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빨간색을 먼저 생각하느냐를 항상 그걸 선택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 빨간색을 먼저 한다면 이거는 합쳐지는 AC가 되니까 8이 될 거야. 그 대응변 CE는 X가 되겠지. 그러면 오른쪽 선에서 나는 길이 비율이 8대 X이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로 표현된 게 아니야. 그럼 왼쪽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왼쪽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빨간색을 먼저 보지 말고 초록색을 먼저 보라는 얘기야. 초록색을 먼저 보면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 초록색 평행선에서 이쪽이 5대 3이었어. 그러면 그 길이 비율이 똑같이 왼쪽도 5대 3이니까 아까 아무것도 안 써 있었다는 그 부분을 5대 3으로 채울 수 있는 거야. 초록색을 먼저 봤기 때문에 이게 채워진 거지. 그럼 그 초록색에 있는 5대 3을 1로 가져와서 그 다음 빨간색을 보는 거야. 순서가 그럼 초록색 먼저 빨간색 그 다음. 왜 그렇게 된다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 걸 찾아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온다. 왼쪽은 오른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쪽이 숫자가 명확히 생겼으니까 비례식 세울 수 있어요. 5대 3은 8대 x인 오른쪽 길이 비율을 비례식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 계속 선생님이 이게 연습했어요. 이게 전항끼리 배수가 되느냐 했는데 처음으로 지금 배수 안 되는 거 됐지? 그럼 당황하지 말고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하는 5x가 내항끼리 곱하는 24랑 같다 하라고요. 그럼 x의 값은 그냥 5분의 24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아까 역으로 했던 거요.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행선이 될 만한 곳을 보는 거야. 15대 5 하고 잘랐어요. 즉 3대 1이 되겠지. 가장 간단하게. 그게 여기에 길이 비율 16대 6과 같으냐 하는 거야. 16대 6을 최대 공약수인 2로 나누면 8대 3이야. 이쪽에 있는 3대 1과 같지 않아. 그렇다면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왼쪽이 2대 4야. 이 꼭지점에서 내려왔을 때 왼쪽 줄이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1대 2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줄이 3대 6이야. 그럼 얘도 3으로 나누면 1대 2가 똑같이 돼. 그래서 왼쪽 길이의 비율과 오른쪽 길이의 비율이 같으니까 이 두 변은 평행한 게 맞다 하면서 구분해서 푸는 거라고. 느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체크를 해보는 거야. 기억만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A, B하고 EF가 평행한지 아닌지를 지금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고평행선의 반대편 시작점이 될 C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CF 대 FA를 보세요. 그 길이의 비율이 6대 8이었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거 똑같이 C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C2 대 2B 할게요. 그 길이의 비율이 서로 8대 11을 했을 때 같은지 체크해 봅시다. 얘는 최대 공약수, 이쪽 먼저 할게요. 빨간색. 최대 공약수가 4예요. 그럼 4, 2, 8, 4, 3, 12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배대로 나누면 2대 3 됐고요. 왼쪽은요, 둘 다 2의 배수예요. 그럼 최대 공약수 2로 나눠서 3대 4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둘이 서로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 둘이 평행해요? 아닙니다. 판단하는 과정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다음 페이지 몇 쪽이냐면 129쪽 넘어서 130쪽까지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